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이야기는 귀신 보는 남자 계란과자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어떤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지 같이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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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아이고 그동안 많이 바쁘셨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네, 그래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요, 항상. 항상 감사합니다. 네, 진짜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계란과자님께서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는데, 계란과자님은 오늘 해주실 이야기,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요거는 제가 원래 아주 예전부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오호. 그 해당되는 건물이 계속해서 운영을 하시는 중이었어가지고, 제가 아예 얘기를 못했어요. 그러면 뭐, 지칭을 안 하면 됐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떨까요? 근데 이제 그 건물에 대해서 이제 아예 그 건물 자체가 아예 없어진 지금 제가 얘기를 이제 꺼낼 수 있는. 이유가 있군요. 예, 왜냐면은 얘기를 잘못 꺼냈다가 왠지 저한테 더 안 좋은 영향이 올까봐 제가 꺼린 건물이었어요. 오, 알겠습니다.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계란과자예요. 말씀드릴 이 건물은 이제 그 아주 옛날에 여인숙이라고 하죠? 여인숙이긴 여인숙인데 이게 건물이 좀 독특해요. 네. 이제 아래층부터 해서 4층까지는 여인숙으로 운영을 하시고 5층 거기는 건물주인분이 사시는 집 그리고 그 위에는 옥탑방이 있었어요. 옥탑방이 있는데 옥탑방은 세를 주는 약간 이런 형태의 건물인데 어떻게 보면은 되게 흔한 옛날 건물인데 구성 자체가 네. 이게 흔하게 있는 구성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건물 자체도 그래도 생각보다는 작은 듯한데 큰 건물이어서 제가 요 건물을 했던 게 한 4, 5년 정도쯤 됐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요 건물을 점검을 할 때쯤에 요 건물 자체가 소위 말해서 달방 쓰신다고 해가지고 건설 노동자분들이나 아니면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월 단위로 이제 돈을 내고 묵으시는 네. 그거를 이제 주력으로 운영하시는 곳이었어요. 아무래도 시설도 되게 오래됐고 낡았고 그거를 하시자니 뭐 자본금이 부족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금액을 아예 확 낮추셔가지고 그런 분들 상대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었는데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은 그 건물 주인분은 연세가 좀 있으신 할머님이셨고 그 건물 주인분은 제가 한 번도 얼굴을 뵌 적이 없어요. 건물 주인분은 제가 한 번도 얼굴을 뵌 적이 없는데 그 건물 주인분의 며느님이 이제 그 건물을 실질적으로 맡아서 운영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이제 그 며느님 분도 그때 당시에 연세가 70이 넘으신 분이셨고 건물 주인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세가 거의 백수가 다 되어 가시는 분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어이구, 예. 그래서 이제 뭐 어차피 가면은 뭐 확인하고 뭐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야 이제 평상시 때 가는 거는 그냥 계단 쓱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그것도 낮 시간에 쭉 확인을 하고 하다 보니까 게다가 이제 그곳 같은 경우는 천만다행이었던 게 이제 그 건물주분 손주분이시죠. 건물주분 손주분이 전기 쪽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어가지고 제가 조금만 안내를 해드리면은 자체적으로 알아서 조금 약간 수리 같은 것도 하시는 분이셔가지고 제가 딱히 크게 막 신경 쓸 데가 없는 곳이었어요. 어허. 그래가지고 평상시에 그냥 가서 이제 특이사항이 있는 거 한번 확인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었는데 제가 한 3개월, 4개월쯤 들어갔을 때였을 거예요. 그때쯤 딱 들어가서 점검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그 시기가 건물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서 보는 점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전체를 쭉 점검을 하기 시작하는데 보통은 저희가 옥상 꼭대기부터 쭉쭉쭉 보고 내려와요. 맨이 딱 올라가는데 옥탑을 딱 올라갔거든요. 제가 옥탑방을 올라갔는데 원래 옥탑방도 하숙식으로 해가지고 내주셨다 그랬거든요. 근데 옥탑방이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을 딱 열었는데 분명히 그 옷가지랑 이런 게 있는데 좀 널브러져 있는 누가 이제 일하려고 바로 그냥 널브러놓고 아침에 출근하는 그 모양새거든요. 근데 그 되게 오랫동안 방치된 집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물건이 있고 사람의 흔적이 있어도 되게 오랫동안 방치된 집들은 그 특유의 느낌이 오잖아요. 그 옥탑방에서 그 느낌이 나는 거예요. 게다가 그 옥탑방 자체 그 방 정중앙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그 아기가 있는 거예요. 한 4-5살 정도 되는 남자 아기가 옥탑방 그 정중앙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애기가 뜬금없이 그러고 있을 리는 없으니까 아마 귀신이겠죠. 이제 뭐 그런 거에 이골 났으니까 못 본 척하고 쓱 확인하고 이제 문을 딱 닫으려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닫으려고 하다가 문을 딱 열었는데 문 열 때 이제 거기가 문이 소리가 되게 컸거든요. 예. 끼익 하는. 그러니까 잡고 끼익 나는 소리 직전에 야 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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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끼익 소리가 들리니까 거기로 딱 섞여서 들리는 소리가 아 안 갔네. 그리고 문을 딱 열었는데 그 정중앙에 있던 애기도 없고 방에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신기한 게 예. 분명히 제가 되게 오래 방치된 집 같다 그랬잖아요. 근데 문을 진짜 안에 한번 보고 문 닫았다가 문을 다시 열고 봤을 뿐인데 예. 사람이 이제 진짜 살고 있는 집 같은 거예요, 느낌이. 분명히 처음 딱 올라갔을 때는 되게 오래된 흉가 같은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진짜 사람 사는 집 같은 거예요. 순간 이제 내가 또 홀리는 건가 싶어서 불이 났게 문을 닫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예. 이제 보통은 저희가 일을 3인 1조로 일을 해요. 3인 1조로 하니까 밑에 다른 직원이 있어가지고 다른 직원 쪽으로 갔는데 이제 5층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건물주분 집 딱 돼 있는데 이제 그날 건물주분 할머님은 병원을 가신 상태셨어요. 병원에 좀 장시간 계시고 중간중간 집에 왔다가 가시고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딱 집에 들어갔는데 집 들어가자마자 이상하게 집이 너무 추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완전 음지 이런 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5층인데 주변 건물들이 높이가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햇빛이 다 충분히 들어오는 위치였거든요. 근데 집이 너무 추운 거예요. 심지어 그때가 추석 직전이었거든요. 그럼 추울 수가 없는 날씨인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근데 보면은 저만 추워요. 다른 분들은 너무 멀쩡하게 다니는데 저만 팔에 있는 털이 있을 정도로 너무 막 오싹오싹한 거예요. 다른 분들은 다 너무 멀쩡하게 다니는데 너무 오싹오싹한데 그렇다고 뭐가 보이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와 뭐지? 하고 있는데 이 앞에 이제 그 방이 거기가 총 4개가 있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넓게 쓰시는 거다 보니까 방이 4개가 있었는데 이제 그 건물 주인분 할머님 방 그리고 그 아드님이 독립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드님 방 그리고 이제 그 며느님네 거기 네. 부부분 두 분 있으시는 방 하나가 이제 창고 방인데 거기는 이제 건물 주인분 전용으로 쓰시는 건데 거기가 자물쇠로 잠겨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며느님이 하신 얘기가 요 방은 저희 어머님이 본인 갖고 계시는 거 물건 같은 거 중요한 거 보관해 두신 창고인데 다른 사람 들어가는 거 너무 싫어하셔가지고 자기도 한 번밖에 못 들어가봤대요. 청소하시러. 그리고 그 자물쇠로 잠궈 놓으시는데 그 키조차도 건물 주인분이 가지고 병원에 가셨대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방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쪽 계통 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볼 게 거의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안에 뭐 있는 거 있나 그냥 대충 쓱 한번 보고 나오면 되는 건데 쫙 돌면서 봤어요. 뭐 특이한 건 없었어요. 그냥 제가 계속 추울 뿐. 그러고 나서 방 순서가 입구에서 들어가면서 보통 이제 한쪽 방향으로 잡고 도는데 그때 당시 제가 지금 기억하는 구조가 입구 딱 정면 들어가면은 들어가자마자 쫙 넓게 거실이 보이고 왼편부터 돌아서 가는데 왼편으로 주방이 있고 주방 옆쪽으로 다용도실 있고 다용도실 옆쪽에 이제 그 아드님 방 그리고 그 앞쪽으로 이제 앞쪽보다는 약간 대각선 살짝 옆쪽이죠. 그쪽으로 부부분 방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떨어져가지고 정면에가 그 할머님 방 건물주 부분 방이죠. 그리고 나서 그 옆쪽으로 가면은 주방 옆에 다용도실처럼 옆으로 따로 공간이 만들어져가지고 거기가 문제의 그 창고방인 거예요. 그래서 왼쪽으로 쭉 도는데 이게 계속 추운데 그 집주인분 방 딱 들어가니까 안 추운 거예요. 오. 집주인분 방 들어가니까 안 추운데 방에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특별한 것도 없고. 근데 안 추운 거예요. 뭐지? 왜 괜찮지? 그냥 기분 탓이었나? 하는 상황인데 제가 집주인분 방문 딱 열고 나오니까 또 추워요. 그 방만 딱 타고 또 추워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그 온도 변화를 저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제 다른 분들은 모르는 상태고. 그러고 나서 그래 빨리 내려가면 되겠다 해서 내려가려고 하는 찰나인데 이제 쓱 갔는데 그 방 설명은 느낌 들었는데 그쪽 방은 일단 대충 뭐 창문 같은 거 있으면 창문으로 살짝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쓱 방을 갔는데 자물쇠가 열려 있어요. 그래서 열려 있네? 해가지고 열고 그냥 얘기를 여쭤봐야 되는데 어차피 안 계시니까 그냥 자물쇠 열려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되긴 하는데 자물쇠를 딱 열어서
점검장치 제끼고 문을 딱 열었어요. 네. 문을 딱 열었는데 불이 딱 꺼져 있어요. 불이 딱 꺼져 있어가지고 이제 불을 찾아서 켜려고 했는데 벽을 더듬으니까 벽에 스위치가 없는 거예요. 벽에 스위치가 없어가지고 핸드폰 볼빛을 딱 비췄는데 정면에 천장에 줄 땡기는 등 뭔지 아시죠? 줄 땡기는 등이 있어가지고 그걸 줄을 딱 땡겼어요. 그러니까 깜빡깜빡하면서 불이 딱 켜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됐네? 해가지고 안을 딱 보는데 방 안이 되게 특이했던 게 뭐냐면은 되게 옛날 신문지 있죠. 방이 다 옛날 신문지로 다 이게 도배식으로 벽이랑 천장이랑 다 신문지로 싹 다 싸져 있어요. 그리고 그 방 안쪽에는 옛날 나무로 된 거 되게 오래된 서랍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몇 개가 놓여져 있고 되게 오래돼 보이는 장롱 딱 놓여져 있고 예. 근데 그것들도 다 조그만한 그 자물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엄청 오래된 가구 같은 거 보면은 이제 그 사극에서 쓸 법한 그런 그 열쇠 껴가지고 이렇게 딱 돌리는 그런 자물쇠 종류 있잖아요. 열쇠 껴가지고 딱 살짝 걸면은 봉 빠져가지고 빼는 그런 자물쇠. 그런 걸로 딱 잠겨 있어가지고 와 진짜 옛날 거네. 이건 소중히 생각하실 만하네. 이러고 이제 딱 볼 거 다 봤으니까 특별한 거 없잖아요. 그래서 불을 딱 끄는데 불을 딱 끄면서 이제 전체가 감전이 싹 되잖아요. 불 깜빡깜빡 꺼질 때 좀 약간 특이하게 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불 원래 팅 하고 꺼지는데 불이 한번 살짝 탁 하고 밝았을 때 바로 탁 꺼지는 그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불 꺼야지 하고 딱 끄는데 번쩍하는 순간 그 방 중앙에 있죠. 그러니까 저는 문 바로 근처에서 불만 땡긴 거잖아요. 방 중앙에 순간적으로 옥탑에서 봤던 그 애기 있죠. 그게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것도 서서 저를 쳐다보는 상태로. 그래서 놀래서 불을 다시 켰어요. 없어요. 그래서 불을 다시 껐는데 그때도 괜찮아요. 그리고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문을 잽싸게 닫고 자물쇠를 딱 잠갔는데 자물쇠가 안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열렸던 게 자물쇠가 고장나서 그랬구나 해서 자연스럽게 원래 있던 것처럼 맞춰놓고 쓱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찌됐건 좀 저도 찔리는 게 있으니까 가가지고 저쪽 그 방은 자물쇠가 안 잠겨 있어가지고 제가 문만 살짝 열고 불만 한번 켜가지고 그냥 보기만 봤다. 그러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시니가 그래요? 자물쇠 열려 있어요? 하고가지고 그럼 열려 있는 게 청소 좀 해야 되겠네 하고 이제 청소도구를 쓱 챙겨서 딱 보시더니 여기 열려 있다고 하셨는데 안 열려 있는데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자물쇠가 잠겨 있어요. 분명히 제가 눌렀는데 안 잠겨가지고 그냥 걸어놓고 온 건데 자물쇠가 잠겨 있어요. 땡겨도 안 열려요. 고리랑 이런 거 다 해봤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홀린 거죠. 와, 예.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서 제가 아까 보고 잠글라 그랬는데 안 잠겨가지고 그랬거든요. 안에 여기 막 신문지 막 붙어져 있고 막 무슨 장 같은 거 있지 않나요? 그랬더니 맞대요. 그래가지고 그럼 이상하네 하더니 그러면 아까 누르셨을 때 잠깐 안 잠겼다가 다시 잠긴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상하잖아요. 저는 몇 번 시도했는데 안 돼가지고 온 건데 일단 알겠다고 하고 내려갔어요. 이제 그때부터 문제였죠. 내려가서 점검을 쭉 하는데 네. 방을 들어가면은 이제 6층 위쪽에 있던 그 애기 있죠. 돌다 보면 중간중간에 방에 딱 들어가서 불을 껐다 키는 타이밍에 그 애기가 중간중간에 계속 보이는 거예요. 점검을 할 때. 그래가지고 4층 보고 3층 보고 하는데 뭔가 이상해가지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6층 옥탑방 라인 있죠. 옥탑방에서 수직으로 쭉 내려오면은 그 방 위치가 건물주변 그 창고예요. 오. 그리고 4층하고 3층에서 제가 그 애기를 봤던 위치가 다 고라인이에요. 고라인으로 그대로 내려오면서 그 위치에 그 애기 귀신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저는 계속 죽고. 그래서 이제 같이 갔던 직원분한테 제가 이쪽을 보겠습니다 하고 반대 방향으로 갔어요.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춥기는 해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무사히 2층하고 1층하고 다 마치고 딱 나왔는데 저는 이제 계속 막 소름 돋아있고 막 춥고 하니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날도 더운데 감기 걸렸냐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까부터 그냥 아까 뭐 일한다고 내가 뭐 사람도 있고 여기 말은 따로 안 했는데 같이 일하시던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몸을 심하게 떠냐고. 근데 저는 좀 춥다 느꼈을 뿐이지 저는 제가 듣는 제 목소리 자체나 말하는 거 움직이는 거 저는 되게 춥네 요거 생각 외에는 다 정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같이 일했던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 시야에 보이는 저는 이게 되게 얼굴 좀 약간 새하얗게 막
그런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얼굴이 좀 약간 살짝 창백해져가지고 몸 전체가 덜덜덜 떨고 있더래요. 추워서 감기 걸린 거 마냥. 그리고 이제 말할 때도 조금 약간 그 추워서 몸 떠니까 목소리가 떨려서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얘 감기 걸렸나? 얘 되게 추위 많이 타네? 이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추운데 외에는 제가 느끼는 걸로는 나는 뭐 말도 그냥 똑바로 잘 나갔고 몸도 그렇게 안 떨었는데 팔만 그냥 소름만 많이 돋아 있는데 이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감기는 아닌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병원 가보겠다 이러고 얘기하고 점검 마치고 딱 나왔어요. 점검을 마치고 나오고 나서 건물에서 멀어지고 쭉 가는데 건물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제가 추운 게 사라지는 거예요. 예. 점점점 이제 그 소름 돋았던 거 내려가고 괜찮아지는 거예요. 이제 같이 일하시던 분이 괜찮네? 이제 좀 괜찮아진 거야? 이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괜찮다고. 아까도 진짜 괜찮았다고. 이상한 거 아니라고 진짜 괜찮았다고. 그러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점검한 거 내용 정리해가지고 거기를 다시 방문할 때가 됐어요. 연락을 드리고 가서 방문을 딱 드리고 얘기를 이제 하고 있었죠. 이제 보통 제가 가면은 대부분은 1층 카운터 쪽에 계시거나 네. 아니면은 5층 댁에 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도착해서 전화를 딱 했는데 보통은 1층 카운터에 계시니까 전화 드리고 카운터로 가면 딱 계시는데 예. 집에 계시다고 5층으로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5층으로 올라갔어요. 5층으로 딱 올라가서 이제 벨을 누르고 집을 딱 들어가는데 집 문 열잖아요. 문 열어주셨으니까 안에서 띠딕하고 잠김 장치 풀리는 소리가 나서 기다렸는데 문이 안 열려요. 잠긴 소리가 안 나고. 그래서 문을 딱 밀고 열었는데 분명히 집이에요. 제가 이야기 스타트에서 처음 점검 왔을 때 제가 옥탑방 들어갔을 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분명히 사람 사는 집인데 사람 안 사는 것 같다고. 문을 열었는데 딱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들어가면 절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소름이 돋아요. 덜덜덜 떨면서 문을 다시 닫고 심호흡을 여러 번 한 다음에 벨을 다시 눌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벨 눌렀을 때는 그냥 목소리 안 들리고 문 열리는 소리만 딱 들렸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나갑니다 하고 며느님이 나오시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람 나오는 소리.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걸 제가 인지를 못했던 거죠. 벨 누르고 그냥 문 열리니까 열었는데 두 번째 벨을 누르니까 나오셔가지고 문을 딱 열어주시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맞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는 인지를 못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문을 딱 열고 하니까 나오셔가지고 오세요 해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벨 눌렀는데 뭐 말씀 오셔가지고 문 열리는 소리만 나가지고 했는데 예. 뭐 하고 계셨냐 그랬더니 벨소리 못 들었는데 벨 누르셨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벨 누르고 문 한 번 열었잖아요. 근데 이분은 벨을 소리를 한 번 딱 그것만 듣고 나와가지고 문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집에 딴 분이 계시나 했는데 아니에요. 이분밖에 안 계세요. 집에 다 비어있어요. 그 순간 분명히 집 자체가 원래는 아무 느낌도 없었는데 갑자기 추워지는 거예요. 또 예. 오싹하고 그래가지고 막 덜덜 또 떨리는데 이제 그분이 막 하면서 쓰시다가 이제 뭐 사인 같은 거 받고 막 정리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분이 막 적어주시다가 저한테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디 몸 많이 안 좋으시냐고.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지금 식은땀도 흘리시고 너무 추우신 것 같은데 혹시 컨디션 안 좋으시면은 병원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제 그냥 추운 거 빼면 괜찮다고 또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괜찮은데요 하고 제 이마를 딱 훔쳐봤는데 진짜 식은땀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알겠습니다 하고 정리하고 딱 서류 챙겨가지고 나오는데 나오면서 인사를 하고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녕히 계세요 딱 인사를 딱 고개 들었는데 제가 집 구조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현관 딱 들어가서 정면에서 딱 보는 기준으로 봤을 때 정면에가 이제 쭉 거실이 형성이 되고 네. 그러면 이제 왼쪽부터 이렇게 쭉쭉쭉 돌아서 간다 그랬으니까 정면에서 안 보이는 방향 쪽으로 그 오른쪽에 그 창고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쪽 방면에서 뭐가 삐쭉 나와 있어요. 뭐야 또. 예. 그래서 순간적으로 인사하고 앞에 딱 올려다 봤는데 머리가 쓱 나와서 보고 있는데 그 애기예요. 징하다. 예. 근데 이게 진짜 머리 높이가 4-5살 정도 되는 애기가 만약에 땅에서 서서 한다 그러면 솔직히 머리도 허리밖에 안 올 거 아니에요. 성인 남자면은. 얘 머리 높이가 저랑 눈을 똑같이 맞추고 있어요. 눈을 똑같이 맞추고 있는데 저는 그 상태로 딱 봤다가 약간 몸이 굳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 얘가 나오는데 이게 진짜 기괴하게 나오는 게 머리가 옆쪽으로 완전히 90도로 딱 직각으로 꺾여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옆으로 이렇게 삐축하고 나오는 건 줄 알았는데 머리가 직각으로 꺾인 상태에서 뒤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애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데 애 몸이 직각으로 해서 천장에 붙어 있거든요. 근데 뒷걸음질을 치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냥 못 꺾인 방향이 너무 기계에 꺾여 있는 거예요. 순간 이제 막 진짜 식은땀 딱 그 느껴지던 게 한 방울이 또르륵 흐르는 순간 그때 이제 며느님이 잠깐만요 하시더니 안으로 딱 가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안 움직이는 게 딱 풀린 거예요. 와. 그러더니 뛰어나오신 소리가 들리더니 음료수를 하나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음료수 받고 딱 고개를 들었는데 없어요. 안 보여요. 진짜 식은땀 줄줄 흘리면서 그리고 건물을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 건물을 점검을 하는 동안에 네. 5만 가지 방법으로 5만 가지 기괴한 형태로 그 애기 귀신을 계속 봤어요. 뭐 어떤 때는 얘가 웬일로 정상적으로 머리를 빼꼼 내비는데 그게 허리쯤 위치예요. 웬일로? 예? 웬일로 허리쯤 위치에서 애가 머리를 정상적으로 내미나 했더니 애가 그 머리를 갖다가 허리쯤인데 자기 허리에 붙여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되게 기괴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보는데 그러면서 저는 이제 점검할 때마다 못 본 척하자 계속 그러고 하는데 얘가 제가 보는 걸 아는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정말 기괴한 모습을 가지고 계속 나오는데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게 요 안에 운영하시던 그 분들이 유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도 보통 그런데 모으시는 분들이 일용직 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건강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배시다가 이제 쓰러지셔가지고 응급실 가신 경우도 생각보다 꽤 많기는 했대요. 근데 이제 물론 제 앞에 어떤 일이 추가로 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건물을 하는 동안에 거기서 묵으시다가 급성 심근경색이나 심장마비 이런 걸로 응급실로 실려가신 분이 굉장히 많은데 예. 제가 들은 것만 4분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4분 돌아가신 쪽이 묵으셨던 라인이 그쪽 라인이에요. 옥탑방 아래 수직 라인. 그 라인 쪽에 묵으시는 분들이 다 그랬어요. 반대편도 사람 묵으시는 분들 계셨는데 반대편에서 숙박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 많이 없는데 이쪽에 숙박하시는 분들은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얘기가 좀 나오고 새나가고 하다 보니까 정리를 하시려고 하시는데 이제 그 건물주분이 원래는 이거를 건물을 아예 팔아버리고 처분을 하시려고 하셨대요. 근데 건물주분이 절대 안 된다고 건물 절대 팔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업종을 바꾸자. 그것도 절대 안 된대요.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임대를 내주든 뭐 그런 식으로 하자. 그것도 절대 안 된대요. 그러니까 건물주분이 격하게 반대를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상태로 장사도 안 되는데 계속 붙들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점 어려워지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 안에 묵으시는 분이 없으니까 네. 그 건물주분 손자분이 그냥 어려우니까 이제 하지 말자 해가지고 이제 딱 1년 정도만 하고 끝내고 나서 그러고 나서 거기랑 해지가 됐죠. 그러고 나서 제가 갈 일은 없다 보니까 그 뒤로는 제가 그 애기 귀신을 볼 일이 없었는데 그래도 이제 쭉 저랑 괜찮게 좀 지내셨던 분들이고 하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중간중간에 이것저것 물어보신다고 전화를 주시면 제가 대답을 잘 해드리곤 했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쯤에 저한테 전화를 딱 주셔가지고 오랜만에 연락 주셨네요 딱 했는데 이제 얘기하시는 게 저는 이제 아무렇지 않게 물어봤거든요. 거기 지금 운영을 어떻게 잘하고 계세요? 하니까 저희 지금 운영 안 해요. 건물 헐었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건물을 헐으셨다고요? 네. 건물 헐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건물주분이 막 어르신이 안 된다고 막 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얘기를 해주시는 게 예. 저한테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혹시 뭐 교회 같은 거 다니거나 아니면 뭐 그런 쪽을 안 믿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니요, 저 무속 되게 잘 믿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해주신 게 요거는 손자분이 이제 제 또래다 보니까 그 손자분이 얘기를 해주신 건데 이제 장사도 안 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있는 분들은 뭐 어떻게 안 되니까 이분들까지만 하고 하셨는데 건물주분께서 계속 반대를 하셨다 그랬잖아요. 네. 그 건물주분이 돌아가셨대요. 근데 이제 돌아가시기 전쯤에 다 모아놓고 하시는 얘기가 본인 돌아가시고 나면은 건물을 부수라고 그러셨대요. 건물 부수고 본인 물건하고 본인 창고방에 있는 물건 딱 다 모아가지고 다 태워가지고 그것 본인이랑 같이 묻어달라고 그러고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대로 했는데 이제 손주분께서 해주신 얘기가 그 건물주분이 원래 무속 쪽으로 좀 많이 믿으시는 분이었나 봐요. 예. 근데 처음에 오래전에 그 자리에 건물을 지으려고 이제 땅을 사셨는데 네.
그 땅 사고 나서 건물을 이제 막 토목하고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 건물주분이 남편분이셨겠죠. 그 건물주분 남편분. 그래가지고 두 분이 막 그동안 벌으신 거 이제 있는 돈으로 다 투자해가지고 막 하시는데, 이제 스님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예. 스님 느낌 나는 박수무당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지나가다가 그분이 정말 그냥 우연히, 원래 뭐 건물 짓는데 막 자주 나가시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건물 지으시는데 가셨는데, 토목공사하는 데 가가지고 어떻게 보면 운이 좋으셨던 케이스죠. 그 박수무당분이 이제 쓱 지나가시다가 막 혀를 막 차시더래요. 오호. 그래가지고 뭐지? 하고 그냥 보셨는데, 왜 여기에다가 아유 이러고 그냥 가시는 거래요. 들으니까 이상하잖아요. 왜 여기에다가 라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막 쫓아가셨대요. 뛰어가서 이제 그분을 잡고, 가시는 길 정말 죄송하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실은 제가 저 땅을 얼마 전에 산 지금 땅 주인인데 뭐가 문제인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 이제 그 박수무당분이 얘기를 하시더래요. 저기에 세탄이 있는 거 안 보이냐고. 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남편분은 새 뭐요 하는데, 그 건물주분은 무속주 되게 많이 믿으신다 했잖아요. 세탄이 얘기 듣는 순간 뇌리를 딱 맞으면서 갑자기 그 땅 계약할 때 생각나시더래요. 땅이 너무 싸게 나와가지고 위치가 좋은데, 그런데 땅 그 중개하시는 분이 네. 계속 얘기하시더래요. 이 땅 소문 안 좋은데 진짜 괜찮아요? 소문 안 좋은데 진짜 괜찮아요? 가지고 아유 어차피 올라가 있는 건물도 아니고 땅인데 뭐 한번 갈아엎고 그냥 잘 이렇게 다져가지고 건물 올려놓으면 되지 뭐, 그냥 이러고 사신 거래요. 그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그게 막 얘기를 했대요. 이거 어떡하면 좋냐 막 했는데, 박수무당분이 다시 한번 쓱 가시더니 자세히 딱 보셨는데, 저거는 내가 볼 때 이거 지금은 가만히 얌전히 있는데, 여기 땅 더 파헤치고 나면은 쟤 갑자기 어느 순간 핵 돌아가지고 뛰쳐나와서 날뛴다고. 그냥 이거는 접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안 된다고, 땅 이거 팔지도 못하고 이거를 어떻게 막 방법이 없겠냐 했는데, 그분이 이제 알려주신 게, 그러면은 내가 일단 건물 지을 때까지는 괜찮아야 되니까 최대한 할 수 있는 만치 해주겠다. 대신에 나도 이제 준비하고 하려면 돈 들어가니까 돈 얼마만 좀 하면은 내가 와서 건물 잘 지을 수 있게라도 구슬해주겠다. 그리고 몇 가지 조언을 해주겠다.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건물주분은 알겠습니다 했는데, 남편분이 탐탁치 않으셨던 거죠. 그래가지고 아니 뭔 이런 데다 돈 쓰냐고, 지금 우리 건물 올리는 것도 지금 돈 모자라게 생겼는데 하니까 엄청 싸우셨대요. 엄청 싸우셨는데 결국은 구슬하시기로 하신 게, 그 건물주분 남편분이 이제 친구분들하고 예. 술 한잔 걸치시고 나서 쓱 가가지고 이제 자랑을 하신 거죠. 야 여기가 이제 내 땅이고 여기다 내가 쫙 번듯하게 올려가지고 그거를 이제 막 할 거라고 막 친구분들 자랑을 하시고 나서 집으로 가셨다가 이제 술도 취하셨겠다. 한번 보고 올까? 이러고 그 밤중에 가신 거예요. 가셔가지고 그 아기를 보신 거죠. 현장에서. 그래서 그거에 놀라셔가지고 결국 남편분도 허락을 하셔가지고, 일단 그 무당분이 이제 막 해가지고 하셨는데, 뭐 전에 들은 내용만 저한테 얘기를 해주신 거라 상세하게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거는 몰라요. 그렇죠. 예. 하신 얘기가, 일단은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는데, 얘 보내버리는 건 방법 없고, 그냥 뒀다가는 다시 또 삐져나와가지고 날뛸 것 같고, 그럼 얘를 좀 눌러놓을 수 있는 게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막 설명하시더래요. 네. 이제 그 남편분이 좀 성격이 급하셨나봐요. 뭐가 됐든지 간에 확실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뭘 하면 되는지 알려달라 했더니, 건물을 좀 높게 지으라는 거예요. 건물을 좀 높게 지어서 눌러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 명의를 지금 건물주분, 그러니까 아내분으로 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때 당시에는, 옛날 같은 경우는 보통 남자분들이 건물주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니 명의를 왜 집사람으로 하냐 이러고 이제 남편분이 얘기를 하니까, 본인으로 하시면 본인 3년도 못 가서 돌아가신다고. 오. 얘랑 연관돼 있는 게 박수라고. 나도 그래가지고 제대로 못 누르는 거라고. 근데 그거를 또 알고 있는 사람이 또 박수라서 내가 그래가지고 그나마 이렇게라도 하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명의를 그렇게 잡아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 그 건물주분 아내분한테는 또 다른 미션을 내리신 게, 어려운 거는 없고 그냥 건물 쭉 올리고 나면은 건물 올라갈 때쯤에는 본인이 이제 딱 찍어놓은 장소 쪽에다가 건물 층 하나 올라갈 때마다 얘가 눌리면서 계속 발악을 할 거니까 애들 밥 잘 먹으면 자지 않느냐,
그냥 얘 먹을 만한 거 대충 차려가지고 그냥 두면은 지가 먹고 잘 거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건물 다 올라가고 나면은 방 하나 해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건물 한 층 올라갈 때만 해준 것처럼 똑같이 그냥 대충 먹을 거 차려놓고 그 방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라고. 괜히 사람 붙어서 따라 나오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고 본인이 죽기 전까지는 절대 건물 헐어서도 안 되고 그 방도 다른 사람 손 타서도 안 되고 본인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때는 건물을 부수고 뭘 하고 하든지 간에 상관없다고. 그때쯤 되면은 얘도 그 건물주분 아내분을 본인 엄마로 생각하고 따라서 그냥 조용히 갈 거라고. 그러니까 애 하나 더 키운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 비방을 달주 가셨대요. 예. 그래서 해놓은 게 그 창고방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옷 장롱 같은 거 있다 그랬잖아요. 그 장롱 같은 거에는 애들 옷이 들어있었고 그 조그만한 거 수납장 같은 거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는 열어보니까 애들 장난감 같은 게 들어있더래요. 그러니까 그게 다 그 애기 귀신 주려고 할머니가 계속 그렇게 해놓으신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 그거 되기 전까지는 뭐 일단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안 좋은 일도 막 나오고 했었기도 하고 저도 그런 걸 본 상태니까 괜히 잘못 얘기했다가 될 것 같았는데 일단은 마무리가 됐다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군요. 이 이야기를. 그렇죠. 야, 그래도 진짜 다 끝나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 맞죠? 괜히 또 이상한 또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뭐 거기 건물 털어버리고 네. 거기가 이제 약간 옛날 구시가지 이런 쪽이라 그 건물하고 딴 건물하고 해가지고 그쪽 지역을 그냥 다 한 군데서 매입을 해가지고 싹 밀어버리고 이제 아파트 쫙 올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뭐 일단은 또 일단락이 됐네요. 계란과자님 이야기에서. 그렇죠. 우리 또 계란과자님이 정말 또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원래 귀신을 많이 보시지만 그 당시에 또 그 아이를 봤을 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오만 가지를 어찌됐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그죠. 제가 본 그 애기 귀신이 세탄인지도 나중에 그분한테 듣고 처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그렇게 추워하고 막 몸이 완전 떨리고 막 난리가 났던 게 저도 세탄이를 처음 봤으니까 몰랐잖아요. 말로만 들었겠죠. 세탄이라는 존재를. 그러니까 그 정도 되니까 제가 아주 난리가 났던 거죠. 몸이. 참, 오늘 늦은 밤에 계란과자님이 또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우리 또 시청자분들께서 잠 못 이루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네. 또 시간 내면 찾아뵙겠습니다. 찾아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여러분들 뭐 세탄이라는 존재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구글이나 네이버에 세탄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올 겁니다. 네, 그거 보시면 될 거고 그 존재가 그냥 일반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는 아마 공포 쪽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항상 어떤 건물이든 어떤 지역이든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